북한 얘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체육 행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 북한에서는 프로레슬링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황지연 기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북한 청년과 팔씨름을 하는 유명 이종격 투기 선수 밥셉. 익살스러운 모습을 연출합니다. 젊은이들과 단체로 줄다리기 시합도 합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 등 레슬링 대회 참가자들은 어제 북한의 명소를 둘러봤습니다. 평양 만경대와 문수 물놀이장 등 북한이 자랑하는 관광지에 방문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틀 동안 본격적인 평양 국제 프로레슬링 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인기 이종격 투기 선수 제롬 르벤너 등 유명 선수 17명이 출연할 예정이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 프로레슬링 선수인 이노키 참의원도 입국 기자회견에서 쇼맨십을 발휘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この大会が間違いなく成功とともにですね、この平壌から平和というテーマで世界に訴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대회를 북일 관계를 개선하는 촉매제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미국 인기 랩 가수도 평양에 와 경기를 볼 예정이어서 북한의 속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 리포트가 나가는 사이에요. 그 출연자분들 사이에서 웅성웅성 무슨 말씀 나오길래 제가 어떤 말씀 하실지 한번 여쭤봤는데 강미영 교수님 하실 말씀 있다면서요? 네. 저 아까 미녀 응원단 보면서 네. 박 교수님이 갑자기 저한테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 예쁜가요? 아, 어떻습니까? 네, 뭐 예쁘죠. 근데 정말 질문은 이게 미녀 응원단을 기대하는 심리가 정말 예쁜가 보고 싶다. 뭐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두 개 아닐까요? 미녀인가도 중요하지만 이게 북한의 미인계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북한이 미녀 응원단 보낸다고 하다가 미사일도 쐈거든요. 그래서 네. 북한이 지금 우리하고 밀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녀 응원단 보낸다 그랬다가 안 보낸다 그랬다가 지금 우리를 가지고 뭔가 테스트하는 느낌입니다. 네. 손 변호사님도 뭔가 하실 말씀 있다고 아까 예, 사실 미녀 관련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정반대로 이제 프로레슬링 관련해서 프로레슬링.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프로레슬링이라는 게 프로가 네. 사실은 정말 자본주의의 최첨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돈과 직결되는 그런 건데 과연 이번에 북한에서 만약에 그런 네. 표현까지 썼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뭐 변화라든지 아니면 좀 무뎌지는 듯한 적어도 아하. 그 경계심에 자본주의에 네. 대한 경계심이 무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번에 또 이제 프로 선수들이 갔지만 기존에 또 이제 NBA 전 선수인 로드맨이라든지 그런 선수도 많이 갔거든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물론 실망스럽고 걱정도 많이 되고 참 뭐 이해 안 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만 네. 적어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북한에 뭔가 좀 이제 조금이라도 개혁이나 개방의 그런 짐작이 낌새가 보인다면은 우리로서는 마다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우리 손 변호사님께서 그냥 지나칠 수 있을 만한 그 숨어있는 그 1인치를 발견해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프로란 말을 북한이 그대로 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저희가 한번 출연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옥신각신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위에 있는 것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횡설수설이라는 제가 바로 횡설수설이라는 코너에 실린 칼럼입니다. 네, 횡설수설 칼럼. 그리고 아래는요, 이거는 경향신문 이면에 실린 기자 칼럼, 기자 메모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란히 어제 이 시간에 저희 아침 해창 매일경제 시간에 지금 역사교과서 4종의 유관순 열사 얘기가 빠져 있다. 그 기술이 누락이 돼 있다. 그 기사 전해드렸죠. 그 기사와 관련해서 같은 이슈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자, 볼게요. 동아일보는요. 먼저 횡설수설해서 제목은 이겁니다. 교과서에서 사라진 유관순 누나.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 가운데 금성, 두산동아, 미래N, 천재교육 등 4종이 일제 3.1 운동을 기술하면서 유관순 열사를 다루지 않아서 논란을 빚고 있다. 집필자들은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하므로 국민이 다 아는 유관순을 쓰지 않았다. 또는 교과서 분량이 넉넉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한다. 일각의 주장처럼 유관순이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다든가 친일파가 발굴해낸 인물이라서 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국사 교과서의 검인정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유관순처럼 중요한 기술을 빠뜨리지 않도록 검인정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경향신문의 기자 메모를 볼까요? 제목은 유관순 유신 시절 국정교과서에서 실리지 않았다, 안 실렸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앞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당시 국정고교 교과서에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서술은 없었다.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때 아닌 유관순 열사 논란 때문이다. 엊그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때 유관순이 없는 교과서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기자 질문에 황 장관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쭉 보실까요? 교육과정 1차, 2차 교육과정 교과서는 물론이고 1979년 유신 정권에서 발행된 고교 국정교과서에도 전혀 유관순에 대한 서술이 없었다. 1982년부터 1996년까지 발행된 4가지에서 4차에서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실선 3.1운동 부분의 각주에 유관순의 순국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런 짤막한 문장으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보수 언론들은 유관순을 싣지 않은 출판사와 저자를 탓하지 말고 유관순이 빠진 교과서를 승인해준 교육부에 질문해야 한다. 황 장관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관순이 빠진 교과서를 수차례 검증하고 승인한 교육부의 잘못을 먼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 때 아닌 유관순 논란을 내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1분씩입니다. 1분씩.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초는 유관순 누나가 교과서에서 빠졌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두 개의 글을 보니까 좀 다른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일단은 유관순 열사의 그 관한 기록들은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는 충분히 기술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네.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다 빠진 게 아니고 내종에서 빠졌는데 그 내종 중에도 기술을 하면서 유관순 열사 등 해서 또 같이 포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각은 안 시켰지만 또 들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을 역사란 건 해석이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뭐 저자라든가 학자의 몫이지만 네. 팩트 사실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이고 네. 특히 뭐 유관순 열사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일부 친일파라든가 또 뭐 미국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걸 제외했다면 그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고등학교에도 왜 안 썼냐? 그럼 네. 대학 교재, 대학 국사 교과서에 유관순 없다고 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1분씩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 예,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사라졌고요. 대한독립만세 유관순도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는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만은 특히 근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에 휘둘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진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전 한 가지 아쉬운 게 참 많은 선진국에서는 우리 국가적인 영웅을 못 만들어서 현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영웅을 갖다가 폄하하고 끌어내리려는 참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그런 문화. 이런 문화 우리 조금 지향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큰 그림과 디테일을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우리 역사에서 이런 애국자, 열사들이 있다는 그 큰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디테일, 뭐 언제는 없었다, 있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어릴 때도 여자들도 유관순 누나라고 불렀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영웅을 더 만들고 애국자를 더 만들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명량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정말 네. 진정성에서 나온 애국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인데 갑자기 유관순 누나 논란이 나오는 게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손 변호사님. 네. 국정교과서 제도랑 또 검인정 제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가 선이고 하나는 악이 아니고 둘 다 장단점이 있는 제도인데 이제 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국정교과서로 가자 역사교과서를 하는 그런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자마자 이런 지적이 나온 것이 과연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좀 약간의 의문은 들 수밖에 없고요. 또한 내종의 그런 사종의 그런 그 교과서 좌편향이다. 또는 뭐 유관순이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계 출판사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국정교과서의 후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는 걸 볼 때 좌편향이라고 모는 것은 약간 좀 무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쨌든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향의 신문들도 지금 이걸 다루고 있고 지금 일부 네티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댓글을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논란이 어느 정도까지 번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강면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시면서 명량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영화 명량이 지금 계속해서 흥행을 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출연자들, 명량에 출연했던 사람들 이른바 돈방석에 앉게 될 것 같답니다. 부러우시죠? 이동훈 기자 얘기를 들어보시죠.